네, 어제부터 사흘 일정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첫날인 어제 야당 의원과 김민석 총리가 날선 말을 쏟아냈는데요. 이 말은 오늘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어제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. 핵잠 사업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죠? 지난해 말 북한이 공개한 신형 핵잠은 보셨습니까? 이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북한의 위협은 지금 말씀하신 핵 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핵 전체가 이미 위협입니다. 이렇게 눈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눈구렁이라는 표현은 취소해 주십시오. 전작권 전환, 3단봉 들라, 한미연합훈련 축소, DMZ 가지고 DMZ 관리 가지고 유엔사하고 실랑이 벌이고 이게 다 군을 강화하는 것입니까?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습니다. 기본은 지키십시오.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. 안보를 망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사과하십시오.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총리가 대해서. 사과하셔야 됩니다. 어제 저녁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 장면이었는데요. 두 사람이 상당히 좀 날선 공방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일단은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가 박충건 의원에게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 국군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. 이현정 위원님, 네. 뭐 사과를 하라고 하고 뭐 약간 공방이 오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셨나요? 참 좀 늘 이게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과연 이제 저런 질문이 과연 답변이 필요한가에 대한 참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. 예. 저는 좀 두 분 다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일단 박충건 의원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야지 감정적인 섞인 단어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어떤 답변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이게 능구렁이 이런 단어가 그렇죠. 그런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.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정확히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들을 좀 더 팩트로 어떻게 지적하면 되는데 네. 굳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선동적인 이야기로 물어보면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예. 본인이 취지는 알겠어요. 지금 우리 정부가 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보적인 조치가 실제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본인이 이런 대정부 질문이라면 그냥 신문에 나온 이야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총리한테 질문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특히 본인이 이제 북한의 탈북인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예. 좀 더 북한의 현실과 등등 하셔서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데 너무 감성적인 언급을 했다는 걸 치고 또 김민석 총리도 어디다 대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뭐 정말 술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? 예.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막 싸우려고 나오니까 네. 서로 저런 식의 질문을 하다 보면 뭐 성과가 뭐 있습니까? 서로 그냥 말장난하고 끝나는 거 아니고 저 중요한 시간에 저렇게 그냥 상대방이 그냥 다투다가 이게 국정에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? 이게 오늘도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탑10에서도 다루게 됐는데요. 오늘이 대정부 질문 이틀차입니다. 야당에서는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어제 그 발언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. 김민석 총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. 총리께 질문 시작을 하기 전에 어제 국민의힘의 박충근 의원 질의에 대해서 혹시 어디다 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? 네, 했습니다. 좀 잘못한 거 아닌가요?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을 보세요. 의원님들 그냥 내용을 보시면은 그게 국군을 모욕을 하는 그런 발언이 전혀 아닙니다. 박충건 의원께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김정은 신기보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한 것을 제가 총리로서 이 자리에서 그냥 넘겼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공직자를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시고 생각합니다.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국회의원 예의를 떠난 겁니다. 모독하는 것은 용인할 수 예. 없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근데 총리는 너무 저희 국회의원들이 말에 다 그 말꼬리를 잡고 사사건건 그렇게 다 이렇게 그걸 합니까? 제가 사사건건이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.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거라고 좀 포용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하게 좀 하십시오. 권리 생각합니다. 행사를. 제 평소의 스타일을 아실 테니까요. 네, 윤영석 의원의 사과를 요청하는 발언이 나오자 본회의장 이제 앉아있던 민주당 자리에서 고성이 좀 터져 나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. 일단 윤영석 의원은 박충건 의원의 발언을 좀 보면 북한의 실정과 안보 위기를 걱정하는 취지지 우리 군을 모욕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
김민석 총리는 우리 군에 용인하기 어려운 표현을 썼다. 그걸 내가 넘길 수는 없었다. 이렇게 또 항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동학 전 최고께 좀 여쭤보겠습니다. 아까 이현정 위원님은 뭐 둘 다 어떤 발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?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하시다시피 굉장히 신사세요. 그리고 이 야당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으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고 그런 이 자세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박충건 의원이 도대체 저 질의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했던 게 뭐였지? 이런 생각이 좀 의문이 들어요. 왜냐하면 총리에게 답변을 유도해서 본인이 좀 원하는 정도의 어떤 답변 형태로 완성을 시키는 것. 그건 본인의 기술로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 말이나 그냥 막 던진 것 같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격이 떨어지게 되고 본인이 원하는 목표까지 이르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막말로 끝나게 된 거예요. 과거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탄희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거 뭐 장관 청문회나 이런 걸 할 때 국민들이 공감대를 굉장히 형성을 많이 합니다. 네.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저 부분은 준비가 좀 제대로 좀 안 된 것이 아닌가? 그 준비 부족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총리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야당이나 이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지적 자체가 워낙에 이제 가시가 있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박충건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서 자신의 발언을 좀 왜곡했다, 프레임을 씌웠다 이렇게 반박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.